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아이고 네. 앵커님도 감기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의원님도 걸리셨어요? 네,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따 국감 얘기도 좀 여쭤볼 건데 네. 요즘에 북한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서 네.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12,000명 규모를 파병을 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뭐 즉각 철수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근거 없는 소문인데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위성 사진도 다 찍혔고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니라고 우겨봤자 뭐 아닌 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것이 아니죠. 뭐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국정원이 이제 공개한 것처럼 예. 북한의 그 함흥에 있는 흥남항하고 청진항 쪽에 러시아의 이제 수송함이 각각 두 척씩 왔던 것도 이제 확인을 했고 아마도 전체 다 공개하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물자가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병력이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감지를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러시아에서 이제 촬영돼 갖고 공개된 영상들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이제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 북한 말투로 이제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이제 확인하기로는 북한군에서 우리가 그 폭풍 11군단이라고 불리는 특수작전군 소속 군인들이 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봤는데 체구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상에 보이는 것이 이제 러시아 군인들하고 비교하면은 체구가 작은데 북한 사람들의 평균 신장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네. 그 영상 속에 찍힌 군인들의 군인들의 체격을 보면 예. 그래서 북한군은 북한의 특수부대는 입대할 때 체급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키가 뭐 일정 이하이면은 이제 입대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선발한 군인들이 맞다라는 것이고 선발한 어떤 특수부대 군인들이 맞다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얼굴이 좀 많이 타 있더라고요. 그 말은 평소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다. 네,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 파병을 앞두고 한 몇 개월 정도는 집중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러시아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만간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리 뭐 부인을 하거나 인정 안 네. 한다고 해도 확인되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이 파병을 감행하면서까지 네. 이제 한반도가 약간 실질적 위협 국가로 네. 들어가게 된 건데 네. 북한이 진짜 노리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이 이제 노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의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상황이 좀 많이 고조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작게는 이번에 국정원이 발표한 것처럼 북한 쪽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어떤 물자들이라든가 병력 수송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네. 크게는 정말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파병까지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존에는 북한이 이제 무기들을 상당량 제공했다라는 것들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에 이제 그 군인들까지 직접 파병을 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한 호재가 된다. 호재가 된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식량 원유로부터 시작해서 첨단 군사 기술 그리고 첨단 군사 장비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북한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병력을 지금 1만 2천 명 규모를 파병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러시아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군인들이 파견됐을 때 받게 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망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산해봤을 때 1만 명 규모면 1년에 거의 대략 1조 규모에 달하는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에 달하는 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김정은이 단행하지 않았는가. 그래서인지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돈 때문에 결국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좀 그럴 수 있나 보네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은 러시아에서 징집하는 러시아인들 중에서 징집해서 이제 징집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월급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전사하게 되면은 사망 보상금도 지급하고, 러시아인 기준으로는 사망 보상금이 1인당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월급은 한 280만 원 내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북한군도 파견했을 때 1인당 275만 원 수준의 월급을 지급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1만 명 정도면 거의 한 달에 300억 정도 되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한군이 전쟁 경험이 없는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할지라도 전쟁 경험이 없고, 또 이 북한 특수부대는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 적응된 군인들이라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은 지금 평야가 아닙니까? 평야지대 전투에는 익숙치 않은 북한 군인들이 갔을 때 정말 사상자가 많이 날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군하고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망 보상금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1조 정도의 자금 자금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현금으로 받든 물자로 받든 군사기술로 받든 북한은 어떻게든 받을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건 이제 군인들한테는 전혀 가는 돈이 아니죠. 그냥 북한 절대로 당국에서 안 가죠. 가져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아마 군인들에게는 일단 뭐랄까, 군인들은 통장 자체가 없을 것이고, 예. 현금으로 지급해도 바로 회수해 갈 것이고, 아마 이것은 그 러시아하고 북한 당국하고 아마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돈도 그렇게 북한 당국으로 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아직까지는 한반도에 당장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이제 전쟁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뭐 오물풍선이든 무인기든 네. 뭐 오가는 것들이 좀 있고 네. 발언 수위는 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북한이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면 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저게 좀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거든요. 이게 실전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미군이 가장 강한 군대인 것이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군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비들도 첨단 장비들을 예. 갖추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실전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북한군도 분명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첨단 장비들을 활용하고 또 전쟁 실전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아주 불리한 네. 그런 상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주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북 학성기 방송을 제공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예. 이제 보십시오. 대북 학성기 방송은 살상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제한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대북 학성기 방송이 실제 북한 청년 군인들에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테스트할 수 있고, 만약 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아주 최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효과는 북한군 전체가 귀순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아예 부대를 이끌고
예. 기순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지 않더라도 다량 기순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북한군에서 귀순 목적으로 이탈하는 병사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러시아군하고 북한군이 전부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네. 북한군이 예. 탈영하게 되면은 러시아군은 이걸 쫓으러 가야 돼요. 예. 그럼 그만큼 병력이 전선에서 이탈하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하고 북한군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군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다. 아, 그러면은 지금 그 북한군이 배치된 지역, 네. 그 인근 지역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같은 방송을 네. 계속해서 그래, 계속 틀어주는 좀 거죠. 이탈을 유도하는 이탈을 식으로. 유도하는 거고,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 글로벌 문화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예. 예.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네.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네. 이게 북한을 벗어나서 네. 어쨌든 뭐 파병이긴 하지만 네. 해외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중에 정말로 뭐 망명을 꿈꾸거나 이탈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탈북의 기회죠. 예. 네. 탈북을 그 약간 이 중에서 뭐 다 남아있진 않을 수가 있겠네요. 12,000명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실전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제약을 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정말 성공해서 많은 북한군이 이탈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무서워서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습니까? 예.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약간 신박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의 대북 네. 확성기 방송을 좀 수출하는 방안.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네. 북한의 여러 가지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민주당이 국회 결의안 채택에 동의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민주당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까지도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향후에 북한이 저렇게 러시아하고 밀착해 돌아가는 것을 이제 대응해서 향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복병도 깔아뒀어요. 왜냐면은 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안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심각한 그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까지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뭐 탄핵 공세에 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민주당의 최우선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인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있는가라는 그렇게 묻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목 이사들을 추천해달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예. 정말 지금 민주당이 이사들을 추천하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이 8년째 출범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민주당목 그 후보들을 추천하지 않아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북한인권재단뿐만이 아닙니다. 예.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들을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표류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정쟁을 멈추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민생 현안을 챙기려면은 이런 기관들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국정 운영에 좀 발맞춰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바라해 봅니다. 근데 국감을 처음 해보실 네. 텐데 국감도 역시 정쟁으로만 좀 흐르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의원 되시고 저희 정치 시그널 나오셨을 때 네. 과학 분야 때문에 과방위를 지원하셨다라는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네. 사실 과방위 같은 경우는 네. 막 되게 좀 풀네임이 길잖아요. 막 그렇죠. 과학 기술만 다 들어가는데 네. 방송에만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많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22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가방위가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방송 예. 때문에. 네. 그래서 과학기술이 외면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22대 시작하기 전부터 차라리 이럴 거면은 과학기술하고 방송을 분리해서 운영하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했었고 예. 제가 기고문도 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실제 돌아보니까 제가 그 22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네. 5개 분야가 있는데 방송 예. 하나만 지금 막 다투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지금 이번에 국감이 시작이 됐지만은 시작 전까지 상임위 전체 회의가 거의 25회인가 23회인가 열렸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방송 정쟁으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감도 마찬가지예요. 국감도 일정을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방통위하고 방심위만 4회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상 최초로 방심위도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됐죠. 어제 월요일인가요? 예. 이번 주 월요일에. 네. 뭐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보면은 최민희 위원장과 네. 여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많이 벌어지는 상임위인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안보 사상, 최민희 위원장의 안보 사상이 너무 네. 편향돼 있다. 네. 이런 지적을 하다가 고성이 좀 오가시더라고요. 네.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당이 이제 그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12대 7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표결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질의도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하는 예. 것은.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가 이제 인원수가 적어서 질의 양도 적은데 우리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꼭 최민희 위원장이 뒤에 따라붙어서 물타기를 해요. 예. 여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주장을 이제 요점을 흐트러뜨리거나 아니면 그 주장의 그 효력을 약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날은 어떤 거였냐면 저는 MBC가 편향 방송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북한의 열병식은 찬양하는데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시가 행진은 폄훼하는 이런 방송을 네네. 하는 것을 시정 조치해라 지적했고 그리고 박정훈 의원께서 KBS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큐에서 김일성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시정 조치해라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따라붙어서 물타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방송을 봤는데 결코 뭐 김일성을 미화한 것이 아니고 균형 있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박정훈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그 반박하면서 싸운 거죠. 최민희 위원장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상임위 이렇게 편파 운영하지 마라. 예. 이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고성이 막 오갔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연출이 돼요. 박정훈 의원님하고 네. 저하고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 근데 많은 저희 여당 의원들께서 아주 전투력 있게 싸우고 계신데 네. 둘이 이제 붙어 앉아 있다 보니까 자주 보여서 요새 뭐 가방위의 양박, 투팍, 예. 뭐 가방위의 주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시군요. 옆에서 보는 네. 박정훈 의원은 정말 전투력이 장난 아니십니다. 네. 가방위의 투팍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박정훈 의원이 지적을 했던 네. 것 같은데 네. 지난 15일에 아이돌 네. 그룹 뉴진스 member 한희 씨가 네. 그 맞아요, 다른 맞아요. 상임위에 예. 간 거였어요. 예. 증인으로. 근데 최민희 의원이 뭐 네. 국회 들어올 때부터 사진을 찍고 이게 아이고, 전문 예. 용어로 뭐 이렇게 팬이라고 하는데 예. 카메라 샷도 막 다양하게 네. 찍으시고 네. 그 별도로 찾아가서 좀 만났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었죠, 가방위 내부에서도. 그렇죠. 그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상임위가 국정감사가 파행됐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점심 시간쯤에 이제 한희 씨가 이제 그 도착을- 한노위에 예.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이제 참고인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문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도 찍고 막 하다가 이제 아마 그 한노위 그 수석 전문위원실인가 어딘가에 그 소회의실인가에 찾아가서 또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팬이신가 보네요. 그 아무리 위원장이. 팬이시라고 예. 하더라도 한 중요 국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중요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점심 시간이라고 해도 그렇지
국정감사 중인데 국정감사를 제대로 운영할 이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박정우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중간에 또 하필이면은 그날 오후 상임위에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잠깐 한 30분 정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가서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최민희 위원장께서 아니다 그 시간이 아니다라고 시간은 아니다. 그 시간은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만나기는 만났다. 콜 예. 받고 가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막 고발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많이 고성이 오가면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예. 하고 다시 재개를 하면서 속개를 하면서 박정훈 의원 질의 차례가 된 겁니다. 네. 박정훈 의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여당 의원들 입틀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좀 안 드니까 질의 시간 안 줘버리는 질의 거예요. 시간을 안 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항의를 하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정말 한 상임위의 위원장께서 정말 사생팬보다 더한 모습을 연출하면서까지 그렇게 예. 특권을 내세워서 사심을 채운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국감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좀 정말로 이제 행정감사 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충관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